그래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좀 많으면 많은 얘기들을 좀 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진도가 조금 급해서 빨리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가 뭐 질문도 하고 했는데 숙제하다가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 학교에서 혹시나 뭐 수행평가를 본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실험을 한다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질문을 하세요. 자, 4명 다 수학도 여기서 배우니? 네. 수학은 중간고사 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 배웠어? 이번 1학기 건 다 배웠어? 네. 그렇게 해야 돼. 과학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냐. 이제 앞부분 나가고 있고 큰일 났다. 20페이지 들어가보겠습니다. 원자.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기율표 한번 외워보라 그랬어. 내가 뭐 당장 사실 서울에서 내가 수업할 때는 주기율표 외우는 시험도 보는데 별다른 게 아니야. 종이 주고 다 쓰라고 하고 골라가지고 아무나 한 명 나와서 칠판에다 딱 씁니다. 주기표. 선생님이 쓰듯이. 자, 니네도 주기표 정도는 쓰면서 시작해봐. 수리, 나, 갈, 쉬워요. 배, 마, 갈, 붕, 갈, 탄, 규, 질, 인, 산, 황, 풀, 염, 브, 가, 헬, 레, 나. 이렇게 이 정도는 다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방금 불꽃 반응 얘기를 했단 말이야. 금속 원소만 골라보자. 이쪽 파트가 금속 원소야. 이쪽 파트가 얘가 금속입니다. 이건 금속 아니죠? 수소니까 기체니까. 요거 다 금속이고 요거 다 금속입니다. 붕소나 이온 규소 같은 게 좀 애매한데요. 이건 이제 중금속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거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빼고요. 불꽃 반응 얘네들 배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불꽃 반응 얘네들 추가로 뭐 구리도 있었고 스트론튬도 있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요 금속 파트는 좀 외워놓읍시다. 또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요쪽 애들하고 더불어서 전기를 띄어. 전기를 띄는데 이쪽은 플러스 전기를 띄냐 마이너스 전기를 띄냐? 이쪽 애들은 플러스 전기를 띄어. 요쪽 애들은 얘들 전기 안 띱니다. 얘들은 전기를 안 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옛날 화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들을 굉장히 귀족 같은 기체, 도도한 기체, 그런 기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귀족 기체라고 불러서 귀족이라는 한자 표현을 영족이라고 불러. 영족 기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활성이 없다고 비활성 기체 이렇게도 불렀어. 그래서 실험실에서 암만 실험을 해도 얘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얘들은 뭔가 결합을 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얘들은 그래서 플러스 전기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기도 아니야. 얘들은 요쪽 애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띄는 애들이랑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애들이랑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당연히 얘도 플러스예요. 이쪽 파트에 있는 애들은 기체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알면은 좀 좋아. 오늘 이제 나갈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20페이지 책을 봅시다. 자, A번 원자. 자, 1번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분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밑줄만 좀 치고 지나가 볼게. 필기할게. 지난번에도 수업할 때 내가 느끼는 건데 칠판이 너무 작아요. 이게 여기만 작은 거야? 야, 니네 수학도 여기서 하냐? 아니요. 수학은 좀 큰 강에서 하냐? 전 여기서 해요. 너 여기서 하냐? 칠판이 좀 안 작니? 모르겠다. 중학교 문제는 그러네요. 고등학교 문제는 문제 심한 거는 이 칠판 2개 정도 써야지 한 문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너무 작아요. 중학교 문제는 뭐 다 풀리겠지. 자, 원자 봅시다. 원자. 옆에 뭐라고 썼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밑에 분자 대비하기 위해서 네모 하나 치고 밑줄 좀 하나 칩시다. 원자.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다 밑줄 치세요. 다 밑줄 치세요. 쫙 기본 입자. 저쪽 기본 입자. 자, 니네가 이제 레고를 사면은 레고 안에 부품들이 막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2칸짜리 이렇게 있다고 치자. 2칸짜리.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칸짜리도 있고, 이렇게 한 칸짜리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죠. 동그란 게 4칸짜리 달린 거, 이런 애들도 있고, 등등등. 이게 기본 입자지, 얘는 우리가 이렇게 막 분해를 더 이상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쌓아서 로봇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죠. 이런 애가 원자입니다. 즉, 원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지. 이런 원자. 다 원자에 대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리튬 원자, 벨륨 원자 이런 애들이죠. 뭐 그런 거랍니다. 자, 밑에 1번 원자의 구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이 서울에서는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해서 이게 좀 빠른데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여기 전자칠판을 좀 어떻게 갖고 와볼까? 갖고 올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강의실 옮겨야 되는데. 자, 1번 원자의 구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 니네 사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과학 채널 같은 거 좀 봐라. 과학. 아, 재미없. 아니, 뭐, 니네가 선생님 애도 안 봐요. 그렇게 뭐라고 해도 맨날 이상한 게임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거나 보고 앉아요. 과학 채널이랑 뭐 역사 채널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잖아. 이런 거 좀 보세요. 과학은 내가 왜 보라고 하냐면, 얼마나 그래픽 같은 거 이쁘게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이해하기 쉽게 얼마나 잘 만들어주냐.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과학은 진짜 볼만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칠판 있으면 뭐라도 보여주겠는데 그게 없고요. 요거라도 보여줄까요? 뭐 너무 작잖아. 뭐 봐서 뭐해 이런 거. 이 강의 실은 나만 쓰나? 나만 쓰면 내가 여기다 프로젝터를 우리 학원에 있는 거 떼어와서 내가 설치를 하고 싶은데요. 자, 원자 잠깐 볼게요. 내가 뭐 이런 거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막 현미경으로 해보면 이런 덩어리가 하나 보일 거야. 원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원자가 이렇게 있고 원자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그림이야. 원자가 하나 있으면 한참 떨어져서 원자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끼리도 잘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보인다고. 사실은 이제 얘가 철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철 덩어리가 이렇게 철 원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일 거야. 근데 어쨌거나 덩어리가 하나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더 확대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원자의 구조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이제 들어봤죠. 교과서 같은 건 많이 써있죠. 큰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 써도 괜찮지만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마치 그 태양 주위에 지구가 이렇게 뺑뺑뺑 돌듯이 또는 지구 주위에 달이 막 돌듯이 덩어리가 큰데 비해서 덩어리가 작은 전자가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에 끌려 다닌다는 것은 얘는 전기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그냥 함부로 그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자, 전자가 두 개 돌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쳐도 전자가 두 개 돌고 있네요. 이렇게 붙어서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마이너스 띠니까 서로 밀어내. 가장 멀리 있고 싶어 해. 그래서 전자가 하나 여기 있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가 더 이렇게 그리면 가장 합리적인 그림이지.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막 돌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리면 전자가 두 개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 합하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가지고 혼자 얘 가지고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갖고 있어야 마이너스 2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이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에 항상 전기의 기운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합리적입니다. 사실 더 파고 들어가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2 수준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끝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자가 핵 주위를 돌지도 않아. 사실은. 더군다나 플러스 2, 그럼 플러스를 전기를 갖고 있는 건 누군데? 양성자라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말은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중성자도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얘는 양성자. 그래서 프로톤과 뉴트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있죠. 양성자 두 개면 양성자가 이 주기율표에서 출석번호에 해당돼. 양성자가 두 개잖아. 얘가 1번이었지? 얘가 2번이었지? 지금 선생님이 헬륨 하나 그린 거야. 2번. 양성자가 두 개니까 이건 헬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무조건 양성자 개수가 출석번호입니다. 양성자가 3개면 리튬이고요. 양성자 4개면 벨륨이고요. 5개면 중소고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림 또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가까이 있지도 않아. 핵이 여기 있으면 이 전자는 아마 이 건물 밖에서 돌고 있을 거야. 굉장히 먼 곳에서 돌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내부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고 이게 하나의 원자라겠고 하나의 원자가 또 옆에 있다 그랬잖아. 그 옆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랬지. 원자가 여기 하나 있으면 또 하나의 원자는 아마 또 옆 동네쯤 있을 거야. 그럼 그 중간에 또 다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런 물질들이 중간에 막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재밌는 건 플러스 전기끼리도 밀어내야 되잖아. 근데 얘네는 모여있다? 왜 모여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양자역학 얘기예요. 왜 플러스 전기는 왜 안 밀어낼까요? 이런 거 발견해서 노벨상 타는 거예요. 요즘도. 궁금하시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학교에서도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3년 남았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이 요 비슷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왼쪽에 원자 핵이라는 네모칸 찾았죠. 자,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점 봅시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띈다 밑에 나와 있고요. 옆에 글씨 하나 씁시다. 가로 열고 양성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양성자라는 놈이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양성자라는 놈이. 다음 두 번째 점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됐고요. 뭐 중심이니까 대충 뭐 중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핵이 뭐 바깥에 돌고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거기 좀 칩시다. 질량 대부분. 만약에 자, 우리 몸의 질량 있잖아. 우리 몸의 질량. 니네가 어디, 몸무게 재다고 이렇게 저울 올라가는 거 다 질량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구에서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만, 몸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kg 이건 질량이고요. 70kg 폴스 또는 70kg 중.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게입니다. 무게와 질량은 엄연히 달라요. 그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다시 할 거고 지금 화학이니까 어쨌건 70kg이라고 이렇게 질량을 얘기하는 건 뭐가 70kg이냐면 이런 애들 질량이 이런 애들의 양이 70kg만큼 내 몸에 모여있다는 뜻이야.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만큼 모여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네들도 다 질량이 있다는 뜻이야. 쉬운 말로 질량과 무게는 같은 건 아닌데 그냥 쉬운 말로 무게가 있다는 뜻이야. 이 전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크기도 작고 이 전자가 질량이 1이라고 치자. 전자가 질량이 1.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정확하진 않아. 약이야 약. 양성자 같은 경우는 1870 그러니까 이거에 1870배 정도 돼.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1872배 정도 되고 막 이래. 1800배가 넘어. 그러면 이 한 덩어리가 지금 4개나 모여 있잖아. 그럼 이거 1872 곱하기 뭐 4 하면 얼마야? 엄청나겠지. 뭐 5천, 6천 막 넘어가겠지. 따라서 전자는 이 전체 원자의 질량에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자의 질량을 그냥 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질량이야. 핵의 질량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붙인 게 이거야. 질량의 대부분은 핵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가볍고요. 얘들은 그 바깥에서 툭 누가 치게 하면 전자가 날아가 버려. 날아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얘들은 잘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집니다. 얘를 떨어뜨리면 양성자 2개가 쪽쪽해지면서 수소 2개로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핵 분열이야. 막 폭탄 뻥뻥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에너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에 전자 파트가 써있죠. 오른쪽에 전자. 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있냐. 자, 저번에 여기는 그거 없나? 서서 공부하는 책상? 없어요. 아, 그거 좀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학교에 있잖아. 졸리면 서서라도 공부해야지, 어떡해. 야, 내가 지난주에 찍은 영상 니네 안 보내줬지? 네. 왜 안 보내줬지? 저가 전화번호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럼 내가 안 보낸 거지, 뭐. 깜빡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나네요. 왜 안 보냈을까? 뭐 보내줄게요. 궁금하면 보내줄게요. 자, 마이너스 전자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써있지? 전하를 띈다. 여기서 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를 전하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 옆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가로 열고 양쪽을 썼으니까 전자라고 써야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그런 덩어리는 전차, 이 전자애들입니다. 전자애들. 두 번째 점, 원자핵 주위를 끈을 들고 있다. 뭐 됐어요. 밑줄도 필요 없고, 아무 써먹을 필요 없는 얘기네요. 자, 이제 2번 원자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의 특징. 첫 번째 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개수가 다르다. 현자의 개수가 다르다. 여기서 이제 전하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하는 전기를 띠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전기를 얼마의 양으로 갖고 있느냐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는 전기적 성질을 플러스 전기를 띠고 갖고 있다 그랬는데 플러스 1만큼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이야. 얘는 2만큼 갖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이야. 얘는 3만큼 갖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이야. 얘도 1은 기본적인 숫자니까 1 마이너스로 안 씁니다. 1은 생략해요. 2부터 씁니다. 아이고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하량이 서로서로 원자들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하량 이런 표현이 등장해. 그래서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뻔한 얘기고요. 두 번째 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점, 기본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밑줄 쫙 쳤지? 그 다음 밑에다가 씁시다. 이거는 기본이라고만 씁시다. 기본적으로 중성이야. 언제나 중성은 아니야. 중성이 아니게 변할 수도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는 중성입니다. 화살표 옆에 나와 있죠?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2라면 전자도 마이너스 2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하나만 더 봅시다. 선생님이 뭘 그려볼 거냐면은, 가장 많이 쓰는 이 산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와 염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와 나트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산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산소는 1번, 2번, 3, 4, 5, 6, 7, 8번이야.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0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고 8 플러스 8의 전기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상쇄시키려고 전자, 중성이 기본이니까 전자가 몇 개 돌아야겠어? 8개가 돌아야겠지. 8 마이너스 10개가 돌아야 되는데 2개는 안쪽에서 돌고요. 이제 더 이상 2개 외에는 이 안쪽에서 못 돌아. 나머지 6개는 바깥쪽에서 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개 쓰는데 이제 6개 쓰고 있어. 이렇게 6개는 바깥쪽에서 돕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나트륨 그려본다 했지? 나트륨 그려볼게요. 8, 9, 10, 나트륨 11번이야. 그럼 나트륨을 내가 그린다고 치면 나트륨은 또 플러스 11. 자, 여기도 8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8이라고 쓰고 원소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먼저 오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플러스 10이니까 전자 10개, 11개 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최대 몇 개 들어가면 8개가 들어갑니다. 2개가 최대. 여기는 8개가 최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합해도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이렇게 돌아가서 총 8개가 11개가 만들어집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졌다는 뜻이야. 첫 번째 요 자리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고 최대, 두 번째는 8개 들어가고 세 번째도 8개, 최대 8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2개고 8. 물론 이것도 8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8 이렇게 8개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전자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요. 뭐 그렇답니다. 자, 세 번째 점. 뭐 뻔한 얘기나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계속 써있네요.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당연하죠.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아야 길이가 1cm다. 그렇답니다. 다음 네 번째 점.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 아까 얘기했죠? 이거 대부분 다 빈 공간입니다. 엄청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이 O2도 그렇고 다른 과학책도 그렇고 옆에 이 플러스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이건 그냥 혼자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책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살펴봐야 돼. 1번 고대 원자 개념 봐봐. 학교에서도 아마 이거 말씀하셨을 거야. 데모크리토스랑 아리스토텔레스. 안 하셨으면 뭐 말고. 자, 첫 번째 데모크리토스 봐봐. 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데모크리토스는 이름을 좀 외워놔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배운 적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교과서에 없으면 이건 프린트라도 알려주시더라고.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싸운 거죠. 두 사람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없애서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쪼개고 계속 쪼개다 보면은 아마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얘를 이런 주장을 입자설이라고 부르고 이런 주장을 연속설이라고 불러.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어쨌건 누가 맞아요? 이 사람이 맞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이런 사람이고 업적도 굉장히 많지만 맞는 말만 한 게 아니야. 틀린 말도 많이 했어. 근데 이 틀린 말을 믿어가지고 한 1500년 정도 화학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 어쨌든 그 데모크리토스 사람 이름 외우시고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밑줄 쳐놔야 돼. 돌턴의 원자설. 여기까지도 밑줄을 좀 쳐놓읍시다. 돌턴의 원자설에 이렇게 토대가 되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에 토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2번에 돌턴의 원자설 얘기가 나와. 이제 2번에 돌턴의 원자설. 이런 물질들은 싹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돌턴이 당연히 과학자야. 그래서 이 과학자, 그냥 원자설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 돌턴의 원자설 이렇게 외우는 게 그냥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냥 원자설 하지 말고 돌턴의 원자설. 과학자 이름이에요. 돌턴이란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씨 읽어보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화살표,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한 계기가 되었다. 뭐 그렇답니다. 원자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모크리토스 다음으로 돌턴 원자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굵은 글씨 2번 원자 모형 봅시다. 뭐 이렇게 쭉쭉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별로 볼 거 없고요. 그냥 그림은 선생님 말로 이거는 그냥 대충 좀 넘어가 볼게. 자, 수소 봐봐, 수소. 수소는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수소는 몇 번이냐면 1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양성자. 양의 성질을 갖는 게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상쇄시키려고 전자도 딱 하나만 이렇게 돌고 있으면 끝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소, 수소야. 수소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우리 또 리튬, 탄소, 산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소는 아까 그려봤으니까 탄소 잠깐 봅시다. 탄소는 6번입니다. 양성자가 6개 있어요. 저 주기표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양성자가 6개니까 플러스 6이라는 전기의 기운을 갖고 있을 거고 이 주위로 전자가 몇 개 돈다고? 6개 돈다고. 그럼 우리 책에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궤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궤도나 아니면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너희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여기에 전자가 6개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배울 때 처음엔 2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탄소예요. 그래서 총 전자가 6개가 이렇게 있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고 B번 분자 봅시다. 분자가 중요해요, 사실은. 화학에서는. 분자. 자, 1번 분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밑줄 좀 칩시다.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하고 밑줄 쫙 쓰시고요. 자, 선생님이 봐봐. 물질의 성질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이 물질에서, 이 밑줄 중에서. 그래서 물질의 성질만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좀 해줄게. 아니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고요. 알아서 이 성질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좀 줍시다. 뭔가 성질을 갖는 게 분자의 특징이에요. 분자부터 물질의 성질이 등장을 해. 자, 물 한번 봅시다. 물은 H2O예요. 그럼 이 말은 뭐가 있냐면 여기 수소도 있고 여기 산소도 있다는 뜻이야.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지? 수소는 가연성 물질이야. 불 붙이면 타는 거고요. 산소는 조연성 물질이야. 산소가 있어야 뭔가가 타. 어쨌거나 수소나 산소 같은 이런 성질들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대충 감은 좀 오지. 뭐 수소는 본 적 없어도 산소는 우리가 들이마셔서 사는 거니까 대충 좀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2개가 결합한 이 물이라는 거는 수소의 성질도 없고 산소의 성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물을
뭐 먹으면 살지만 폐로 들이마시면 죽잖아. 익사해서 죽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수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심지어 과산화수소수는 수소, 산소가 다 있는데도 먹으면 죽어요. 또 얘는 아예 물과는 전혀 다른 애야. 이건 소독약으로 쓰는 거야,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원자들이 뭉치면 몇 개가 어떻게 뭉쳤냐에 따라서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번 원자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넘어가고요. 2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밑줄 칩시다. 2번이에요.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나 개수. 원자의 종류나 개수로 분자가 결정됩니다. 그럼 화살표 옆에 분자의 종류가 원자 종류가 훨씬 많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원자 종류는 끼케야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까지 합해도 120개가 좀 안 돼.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거를 쪼물딱쪼물딱 뭉쳐서 만드는 분자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뭐 수학에서 이런 기억 본 적 있나? 무한대. 셀 수가 없어요. 더 뭐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뭐 무한정 가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분자는 끝도 없죠. 자, 3번 동그라미 3번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잇는다. 물질의 성질은 분자 자체로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뚝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쪼개면 더 이상 그건 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과산화수소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서로 다른 수소나 산소 기체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쪼개는 순간 분자의 성질은 사라집니다.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이다. 뭐 지금 얘 보니까 물과 과산화수 이런 거잖아. 같은 종류. 자, 여기 여러 가지 분자 모형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거 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한 적 있나요? 원자, 원소, 분자. 요 개념이 있었어. 원자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건 개수 개념이야. 개수. 원소는 종류 개념이야. 종류. 분자는 물질의 성질 개념이야. 물질의 성질 개념.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예를 보여줄게요. 자, H2O와 H2O2 과산화수소와 물, 산화수소야. 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원자는 얘는 수소 2개, 산소 2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요. 얘는 수소 2개, 산소 2개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있어요. 자, 원소를 볼까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죠. 종류니까. 수소라는 놈도 있고 산소라는 놈도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소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종류는 똑같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똑같아요. 종류 개념이니까. 분자는 전혀 다른 거지. 얘는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과산화수소라고 부르는 애고요. 먹으면 죽고요. 그래서 분자부터는 성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다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모형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를 내가 맨 밑에 요거 말하는 거야. 분자 모형. 산소라고 써 있죠? 한글로. 그다음 밑에 빨간 공 2개 붙어 있는 거 보일 거야. 산소. 자, 여기 옆에다가 이거 좀 쓸게. 화학식 쓸게. 화학식. O2. 지난 시간에 기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냐? 이원자 분자라고 했지. 원자가 2개씩 뭉쳐. 산소는 2개씩 다녀. 그러니까 모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빨간 공 2개가 붙어 있는 거야. 밑에 물이라고 보이죠? 옆에 물이라고 보이죠? 옆에 뭐라고 써 있어? 화학식.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 산소라고 하니까 O2, H2O 이렇게 읽는 거야. 그렇게 알아 먹어야 돼. 과산화수소 써 있죠? H2O2. 볼 때마다 써. 그러면서 공부가 외워지는 거니까. 암모니아. 거기에 파란색이 큰 동그라미가 질소야. 얘야. 그리고 밑에 받치고 있는 받침대 같은 거 3개의 덩어리가 수소야. 그래서 NH3야.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HCl이고요. HCl. 이 HCl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염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HCl을 물에 녹이면 그걸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산하면 또 HCl, 염화수소 하면 HCl이야. 그래서 이 노란색에 이걸 화학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화학할 때는 화학식이 좀 편하게 다가와야 된다. 낯설게 보면 안 돼.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풀 게 뭐 있나요? 3번 풀어야겠네요. 3번. 3번과 5번을 풀어야겠네요. 자, 3번 봅시다. 표의 괄호 안에 알맞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나 전자의 개수를 쓰세요. 자, 첫 번째 칸에 헬륨 모형 보입니다. 헬륨 모형, 원자 모형. 자, 그 밑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원자핵은 플러스 2입니다. 밑에 전자개수 됐고요. 자, 탄소 가볼게요. 오른쪽에 탄소. 그럼 밑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야. 그럼 전자는 몇 개지? 6개. 그렇죠. 6개. 6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산소 보세요. 산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렇죠. 플러스 8. 자, 마지막에 마그네슘 봅시다. 전자 총 세보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세 필요도 없지. 왜냐면 플러스 12에 대응되려면 전자는 똑같이 12개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세 것도 없이 당연히 위에 그만 보면 되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여러 가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각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쓰세요. 자, 첫 번째 칸 이산화탄소가 보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써 있으니까 볼까요? 자, 문제 보일 때마다 이건 좀 해보자. 이산화탄소 옆에 CO2. 그래서 이산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이산화야. 이산화, 탄소. 자, 그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밑에 탄소 원자 몇 개? 그렇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이산화탄소. 그래서 화학식을 보면 사실 탄소가 몇 개, 산소가 몇 개가 바로 보이지. 바로. 여기 마찬가지잖아. 암모니아 하면 질소가 몇 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NH3라고 우리가 열심히 외워놓으면 질소 1개, 수소 3개가 바로 보이는 거야. 외워야 좋습니다, 이거는. 자, 메테인 봅시다. 메테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메테인은 옆에 그거 CH4예요. CH4가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메테인. 자, 그러면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4개가 모이면 되겠죠.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 관성수는 아까 여기 썼으니까 생략할게요. H2O2.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22페이지 좀 하고 쉴게요. 이제 22페이지는 쉬워. 여기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호흡하고 쉽시다. 사실 22페이지는 수업은 금방 끝나요. 한 5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니네가 외워야 돼. 이 페이지에 보면 잔뜩 먹어서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워야 돼. 심지어 이거 말고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더 주면 더 외워야 해. 벌써 여기 학교에서 진도는 나갔을 테니까 별도로 내가 큰 그 설명은 필요가 없을 텐데 프린트는 주셨니 학교에서? 네. 그렇지. 거기 뭐 이런 거 잔뜩 써 있지. 네. 여기 추가로 없으면 없는 거 있으면 없는 게 여기 없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아니면 프린트를 갖고 오든지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자, 22페이지에 10번 원자 분자의 표현. 쭉 원소기호에 동그라미 1번 봐봐. 현재 사용하는 원소기호는 누가 제안한 것? 베르셀리우스의 밑줄 쳐야겠지. 베르셀리우스. 사람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 이름들은 한 번씩 다 반화해야겠지요. 베르셀리우스. 베르셀리우스. 자, 밑에 보면 뭐 수소, 탄소, 헬륨, 염소 뭐 이런 것들 저기 뭐죠? 뭐 독일어나 라틴어나 아니면 뭐 영어나 뭐 이런 것들 앞 글자 또는 뭐 중간 글자 이렇게 다 따오는 겁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고. 자,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씁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는 무조건 소문자로 쓰는데요. 이 소문자는 어떠한 원소명의 두 번째 글자를 쓰기도 하고 두 번째 글자가 아니라 중간 글자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거 됐고요. 밑에 3번 여러 가지 원소 기호에 수소부터 쫙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볼까요? 표에 수소, 붕소, 플루오린, 알루미늄, 염소까지는 주기표에 다 있던 거야.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외워도 그건 다 보이고요. 자, 망가니즈 다 Mn이라고 써있죠? 그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별도로 내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Mn, 망가니즈. 스트론튬, SR,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지? 불꽃 반응할 때 스트론튬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스트론튬, 바륨, BA. 오른쪽 이제 헬륨 보면 헬륨, 탄소, 네온, 규소, 아르곤 다 주기율표에 우리가 있는 거고. 철, Fe라고 써있죠? 철은 영어로 이제 아이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따오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납, PB, 금, AU.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리튬, 질소, 나트륨 옆에 뭐라고 써있어? 소듐이라고 써있지? 근데 요즘은 이제 소듐이라고 많이 강의를 하시니까 화학 시간에는. 근데 더 웃긴 거는 뭔 줄 아냐? 이게 나트륨을 이제 소듐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 파트가 있잖아. 물화, 생, 지구과학. 이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용어를 정의를 해, 통일을 해. 이제 화학 과학자들. 화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이제는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해서 정했어.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걸 안 따라가요. 아, 싫어. 나는 그냥 나트륨이라고 할래. 라고 해서 계속 섞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는. 바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건 소듐으로 이제 계속 바뀌겠지. 학교 선생님도 이제 소듐으로 바뀌어주실 수도 있고. 자, 인, P, 칼륨, 포타슘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고 있죠. K, 구리, 은, 수은, Ag, Hg. 은은 Agg, 수은 Hg. 이런 거 다 구분해놔야 됩니다. 금은 AU, 구리는 CU.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금, 은, 동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는 베릴륨, 산소, 마그네슘, 황, 칼슘, 아연, ZN이라고 쓰는 거. 아이오딘, 백금, 플래티넘, PT라고 쓰는 거. 이런 것들 싹 다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부족하죠? 왜냐면 밑에, 분자식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밑에 분자식 봅시다. 2번 분자식. 야, 이건 다 외웠다고 치자. 이제 다 계속 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외워갖고 오세요. 자, 이제 분자식을 좀 봅시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가 물은 H2O, 과산화산 H2O2 쫙 메테인은 CH4 쓴 게 다 분자식이야. 분자식을 다 외워야 해.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 이렇게. 거기 표에 보면 또 분자식이 잔뜩 나옵니다.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등등등 쫙 나오죠. 일단은 이 정도만 외워도 될 것 같네요. 아, 그 탄산이 없네. 탄산, 황산이 없네요. 탄산, 황산은 지금 안 다뤄도 될 겁니다. 기온이 아니니까. 자, 얘로 NH3 볼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 봅시다. NH3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암모니아를 니네가 액체나 기체를 만져본 적은 있나? 없지. 근데 맡아본 적은 있을 거야. 이제 화장실 냄새라고 흔히 많이 하는데 화장실은 이제 이거 말고도 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잘 모르고 혹시 어른들 홍어 먹으면 삭힌 홍어 무슨 코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암모니아 냄새야. 진짜 암모니아의 용액은 요즘은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학교에서 시험도 안 하지, 니네. 야, 그래. 암모니아로? 야, 괜찮네. 요즘은 실험실에서 하도 사고를 많이 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시키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저런 시험 되게 많이 했어. 그때는 시험실 놓고 반응시켜 뻥뻥 터지고 시험실에서 그거 박수 치고 좋아하고 그랬었어. 그 시절에는. 이거 무서운 화산 폭발 실험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왜 교과서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요즘은 그 실험도 안 합니다. 중크름산 나트륨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면 거기서 진짜 불꽃 튀면서 뻑뻑 터져. 그럼 그런 실험을 했는데 요즘은 위험해서 안 하는데 선생님 때는 그거를 화산을 이따가게 만들고 화학약품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교실에 연기를 꽉 차고 다 터지게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요즘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아마 교도소 갈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안 시켜줘. 내가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요?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액체 한 병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엎어가지고 과학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아무도 못 들어가고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냄새가 지독한 그런 용액이에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또 언제 쓰냐면은 니네 벌이나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암모니아 용액 바르고 그래. 벌이나 모기의 침이 산성이거든.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 이게 염기성이야. 그래서 염기성을 이렇게 바르면 싹 중화가 됩니다. 근데 또 염기성은
무슨 특징이냐면 단백질을 녹여. 니네 집에 가면 락스 있지? 락스 냄새는 알지? 수영장 냄새 나는 거. 그 락스. 락스 같은 거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해. 왜 미끌미끌하면 내 피부가 녹는 거거든. 그래서 한참 비비다 보면 지문이 다 사라집니다. 다 녹아가지고. 더 비비다 보면 피가 나기 시작해요. 피부가 다 녹아서. 염기성은 굉장히 독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어쨌든 NH3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NH3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까 내가 봤지? 질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밑에 받침대처럼 이렇게 수소가 3개가 이렇게 있어. 입체로 사실은 있는 거야.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 산발이처럼 받치고 3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그리면 질소 분자 몇 개가 있냐면 1개가 있는 거야. 분자 1개. 분자 1개. 근데 이제 분자 1개 있을 필요 없죠. 하나 더 있어도 되고요. 아니, 하나 더 있어도 되지,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분자 3개를 그린 거야. 그럼 분자 3개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자, 우리네 이런 거 공부했죠? x의 4제곱, 요거 4차항, 이렇게, x에 대한 4차식, 4차항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4라고 써있으면, 이건 뭐가 생략된 거냐? 4 곱하기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곱셈은 뭐를 줄여서 쓰는 줄 알아? 덧셈을 줄여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x의 4승이라는 뜻은 x의 4승이 몇 개 있냐면 미안합니다. x의 4승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암모니아 분자가 3개가 있잖아? 그럼 앞에 개수를 뭘 쓰냐면 3이라고 딱 써주는 거지. 3개가 있으니까. 자, 개수 크기를 잘 봐. 이 숫자 제발 좀 작게 써. 오른쪽 어깨 작게. 얘는 제발 좀 높이 맞춰서 크게 써주세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짠 쓰고 NH3 이거 어디가 3이고 어디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얘 이런 거 할 때 안 그랬냐? 4H 이렇게 쓰면 이건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애매하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 이거 좀 조심하라고. 1111인지 절대값 11인지 헷갈린다고. 실질적으로 내가 애들 수업하면서 느낀 거야. 이걸 이렇게 써놓고선 절대값 11이라고 우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확 씁시다. 그럼 이제 3NH3는 이제는 분자 3개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분자는 뭐에 관계된 거야? 이런 분자식 앞에 개수에 관계된 거야. 개수. 사실 개수는 수학에서 쓰는 용어지 화학식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통하자. 개수. 분자 앞에 붙은 개수가 분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그럼 분자가 3개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얘를 가지고 분해를 좀 해봅시다. 자, 원자를 분해해봅시다. 원자. 질소라는 원자는 총 몇 개 있을까요? 아니죠. 분자 하나로 보면 1개지만 그럼 분자가 3개가 있으니까 질소 1개, 질소가 3개가 있는 거지. 질소가 3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3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9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원소를 봅시다. 원소는 종류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소라는 애와 질소라는 애가 있음이라고 얘기하면 끝이야. 이건 개수를 접근하는 거 아니야. 원자가 개수 개념이야. 이건 종류 개념입니다. 자, 분자 봅시다.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이 최소하니까 얘가 분자인데 분자가 몇 개 있어? 그렇죠.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가 3개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더 하고. 이거 다 외우세요. 처음 보는 거 없지? 오존 하나 처음 보네. 오존부터 먼저 볼게요. 오존. 아이고, 오를 쓰면 어떡하냐. 니네가 오존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늘에서 오는 자외선을 오존층이 차단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존은 O3. 산소가 3개 모인 건 O3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이렇게 혼자는 절대 안 다녀. 2개가 모여서 O2. 이게 산소 기체란 말이지. 근데 이런 산소 기체들이 하늘로 올라가잖아? 하늘로 올라가면은 자외선이나 어떤 열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탁 쪼개져. 근데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지 않아. 절대. 산소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 그 옆에 이런 애가 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 붙어버립니다. 그 O3가 돼요. 그래서 이걸 오존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오존, O3, 이건 하나 봐두세요. 오존. 그래서 이제 이런 오존들이 공중에 이렇게 잔뜩 있으면 자외선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여기 오줌증에 구멍 생기면 뭐 우리가 이제 자외선 맞아 죽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다 됐고요. 하나만 이제 봅시다. 좀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만 보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CO3가 뭐냐면 탄산이야. 근데 이 CO3는 마치 하나의 원소처럼, 참고로만 보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원소처럼 행동하는 애야. 하나의 원소처럼. 그리고 얘는 몇 가 이온이냐면 이가 음이온이야. 이가 음이온. 따라서 마그네슘 같은 거랑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부르는 거야. 탄산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선생님이 4라고 이렇게 딱 붙여줄까? 이렇게. 그럼 탄산 마그네슘이 4개가 있구나. 자, 그럼 다시 얘를 분해해 봅시다. 원자를 분해해 봅시다. 원자는 좀 많죠? 마그네슘도 있고요. 탄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있네요. 원소부터 먼저 보면 원소. 그래서 마그네슘이란 원소도 보이고 탄소란 원소도 보이고 산소란 원소도 이렇게 3종류가 보입니다. 자, 개수 한번 볼게요. 이 전체의 개수. 자, 마그네슘은 몇 개? 4개가 있네요. 탄소는 몇 개? 4개가 있죠. 산소는 몇 개? 그렇죠. 3, 4, 12,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했어요. 분자는 몇 개? 앞에 4,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쪼개지지도 않아. 이렇게 쪼개져. 그냥 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 마치 하나의 원소처럼 돌아다녀. 얘가 꽁꽁 뭉쳐가지고. 그런 애도 있어요. 자, 문제 하나만 보고 좀 쉽시다. 잠깐만. 얘는 별거 아니네요. 자, 23쪽에 8번 봅시다. 문제 8번, 23쪽에 문제 8번. 자, 오른쪽 분자식에 대해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1번 분자의 종류. 이건 뭐야? 그냥 분자의 종류 쓰라는 거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냥 이산화탄소 쓰세요. CO2가 3개 있다는 뜻이잖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의 종류입니다. 다음, 괄호 2번. 분자 총 개수 몇 개? 3개. 그렇죠. 3개. 3번. 원자의 종류는? CO. 그렇죠. 탄소, 그 다음에 산소, CO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한글로 탄소, 산소 이렇게 쓰던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4번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9개. 분자 한 개. 여기서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거 있잖아. 3개. 그렇죠. 3개죠. CO2만 보는 거니까. 5번 문제가 분자 전체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그렇지. 이게 9개지. 5번이 9개고 4번은 분자 한 개만 보라 그랬으니까 3개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보면 됩니다. 9번은 뭐 풀려고 했는데 풀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냥 해보시고. 자, 이거 먼저 좀 24, 25페이지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보면 24, 25페이지에서 원하는 게 다 이거 외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싹 외워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좀 쉬고, 다 숙제고, 쉬고 30쪽 이론 들어가 봅시다.